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선생님은 창의력도 훈련으로 다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를 아예 못하는 사람도 몇 번 중심을 잡고 안녕하세요. 쌤튜브 미술 강사 김민영입니다. 더운 여름에 처음 만났는데 벌써 추운 겨울이 왔네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겨울방학엔 뭘 하면서 보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 추운 겨울엔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귤이나 까먹고 좋아하는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선생님도 역시 제일 좋아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겠죠. 자,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더 알찬 방학을 만들어 보기 위해 귤은 잠시 미루어 두고 여러분의 창의력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겨울쌤튜브의 첫 미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수행평가할 때 선생님들께서 얘들아 창의력을 좀 발휘해봐,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뇌가 핑글핑글 돌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바로바로 떠오르면 좋겠지만 분명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선생님은 창의력도 훈련으로 다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를 아예 못하는 사람도 몇 번 중심을 잡고 연습하다 보면 잘 타게 되는 것처럼 창의력도 연습을 몇 번 하다 보면 머릿속에 연결고리가 생겨서 창의적인 생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줄 건데요. 선생님이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서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연습해 보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 발상법은 이미 여러분이 학교에서 한 번씩은 다 해봤을 텐데요. 종류도 많고 과목마다 수업마다 필요한 방법이 다 달라서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브레인스토밍은 활용도가 높아서 여러분이 포스트잇을 이용해 아마 많이 해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중에 오늘 선생님과 연습해 볼 아이디어 발상법은 바로 스캠퍼입니다. 스캠퍼, 컴퍼스랑 이름이 비슷한 이 친구는 바로 줄임말인데요. 7가지의 생각하는 방법을 만들고 각 단어의 앞 스펠링을 따서 만든 방법입니다. 좀 뜻이 많죠? 우리 한 글자씩 뜯어서 보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S는 대체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S입니다. 대신하다 라는 뜻이랑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대신하다가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바꿔준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면 대체한다는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뜻한데요. 만약에 겨울왕국 엘사가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마법 대신에 다른 마법으로 대체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손만 닿으면 모든 세상이 얼어버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손만 닿으면 모든 식물들이 다 자라는 이런 마법을 사용해 보는 걸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마 그렇다면 엘사 드레스가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C, 결합한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피자집에서 먹는 그 콤비네이션, 피자의 그 C입니다. 그 피자 왜 맛있을까요? 바로 다양한 재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C는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들을 합쳐 새로운 시너지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역시 처음에 기본적인 통신 기능을 하던 것과 카메라의 기능을 합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 적용하기인데요. 어댑트는 우리 엘사를 다시 데리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엘사가 만약에 현실에 존재하고 있고 엘사가 사용하는 마법을 우리가 진짜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선생님은 한여름에 엘사를 시켜가지고 굴포천을 올려서 얼음썰매를 한번 시원하게 타보고 싶네요. 자, 네 번째, M, 수정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숟가락이 만약에 네모 모양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네모가 싫다면 하트 모양이나 이런 도마뱀 모양은요? 예쁘기는 하겠지만 국이나 밥을 떠먹을 때 음식물을 흘리는 단점이 있겠죠. 이렇게 기존의 것에서 크기, 모양, 색, 기능 등을 다양하게 바꿔보는 겁니다. 주로 형태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많이 시도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요. 다섯 번째, P는 기존의 것을 다른 용도로 변형해 보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재활용 예술도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면 생기는 일회용 컵을 버리지 않고 집에서 화병 대신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런 것도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기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커피를 담아 마시는 용도에서 꽃을 꽂아 놓는 것으로 그 용도를 바꿨으니까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선생님 반 친구들도 추워서 덮는 담요를 돌돌돌 말아서 공놀이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자, 여섯 번째, 제거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선풍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풍기는 이렇게 날개가 회전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 주는데요. 요즘 나오는 이 선풍기를 한번 볼까요? 날개를 제거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제거하기는 기능은 유지하되 디자인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 보는 것을 뜻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선풍기 날개에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서 이 선풍기를 보자마자 아, 이제는 나처럼 선풍기에 손을 다치는 어린이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 R은 재배치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제일 빨리 찾을 수 있는 재배치하기 예시는 냉장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 어릴 때는 냉장고가 무조건 윗칸은 냉동실, 아래는 냉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 냉동고에 숨겨놓은 아이스크림을 몰래 먹으려고 의자나 책상을 밟고 올라갔다가 엄청 많이 혼을 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냉동고가 밑에 있거나 아니면 양 옆으로 있는 디자인들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기존에 정해놓은 요소를 다른 순서로 배치하거나 뒤집는 것을 재배치하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의미를 알아보면서 예시를 찾아봤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방법들로 창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 귀여운 노란 다람쥐 캐릭터. 모르는 친구들 있나요? 바로 피카츄죠. 피카츄는 전기를 이용해서 여러 배틀에서 승리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포켓몬인데요. 만약에 이 포켓몬의 전기를 불꽃으로 대신해서 초능력을 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 볼에서 전기 대신에 불꽃이 발사되는 거예요. 뭐 말고도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기능들, 뭐 피가 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전기 능력을 대체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귀여운 포켓몬에서 조금 더 무서운 포켓몬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피카츄와 다른 포켓몬을 한번 결합해 볼 건데요. 선생님의 차의 포켓몬, 꼬부기를 한번 합쳐볼까요? 물과 전기를 같이 사용하는 혼종 포켓몬인 피카 꼬부기, 어떤가요? 합성해놓고 보니까 조금 덜 귀여워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세 번째. 피카츄가 2D 만화 속 세상이 아닌 요즘같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산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100만 볼트 하면서 전기차 충전소 알바생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무대 조명을 전기 능력으로 조정하는 설치 기사님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결국 퇴근할 때는 선생님처럼 힘이 쭉 빠진 어른의 모습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자, 네 번째. 이번에는 피카츄의 색을 한번 빨강색이나 파란색으로 수정해 볼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선생님은 빨간색과 파란색 중간인 보라색으로 한번 수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짜잔. 일단 뭔가 좀 잘못 먹은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역시 피카츄는 노란색일 때가 제일 찰떡인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피카츄는 자신의 주인을 도와서 다른 포켓몬과 싸우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전기 기술을 다른 포켓몬과 싸울 때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요즘에 손목 치료를 위해서 한의원에 좀 자주 가는데 한의원에 가둬두고 전기 치료를 하는 포켓몬으로 쓰임을 달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뭔가 어쩐지 의사 선생님보다 조금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여섯 번째, 제거하기인데요. 제거하기를 제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선생님은 피카츄의 귀나 꼬리를 한번 제거해 보려고 해요.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피카츄의 상징적인 뾰족한 귀랑 볼에서 나오는 그 전기 볼주머니를 한번 살짝 쥐어봤는데요. 약간 갑자기 순둥순둥해 보이면서 아무 초능력도 못 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선생님이 기분 탓일까요? 자, 마지막 재배열하기입니다. 선생님은 피카츄의 진화 순서를 재배열해 볼 건데요. 피카츄는 사실 아기 시절인 피츄, 그리고 피카츄, 그리고 라이츄로 진화를 하는데요. 이 순서를 뒤집어서 라이츄가 먼저 등장해서 대대손손 자손을 낳는 이야기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박사님 대신에 라이츄가 육아를 하면서 키워나가는 거죠. 그럼 조금 새로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랑 창의력을 쑥쑥 키우기 위해서 아이디어 발상법을 한번 연습해 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보던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 보니까 재밌었나요? 이렇게 창의력은 새롭고 신기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줄기에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면서 생각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포켓몬을 키우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엉뚱한 상상들이 여러분을 멋진 어른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방학 때 집에서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방구석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수업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